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혼이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지 않는 2030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뻥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비혼을 외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퐁퐁이를 만나서 본인의 마통을 갖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전업주부로 꿀 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모으는 거라고 저는 그리 보거든요. 정말 비혼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요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2019년도에 KB금융경제연구소에서 2019년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 강력시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29세, 그러면 25세부터면 여성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대학생인 경우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 거고, 취업준비생이라든가 뭐 사회초년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대에는 걱정거리 1위가 경제, 30대는 외로움, 40대는 외로움, 50대는 외로움, 이렇게 나왔어요. 예, 1인 남자들이 제일 사실 비혼을 하게 되면, 물론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남자들은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외로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20대도 1위가 경제, 30대도 1위가 경제, 40대도 1위가 경제, 50대도 1위가 경제예요. 1인 여성 가구들은. 자, 그러면 뭡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20대는 어차피 남자나 여자나 모두 1위가 경제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들 사회 초년생이고 뭐 취준생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아놓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1위를 경제를 꼽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3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착실하게 본인이 저축을 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벗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30대 여성들은, 물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4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이랑 별반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30대도 경제, 40대도 경제, 50대도 경제를 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들은 알뜰하게 돈을 안 모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소득이 물론 남자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성들은 40대만 접어들어도 소득이 줄어듭니다. 50대는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를 1순위로 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요 자료가 아니고 딴 자료겠네요. 지금 뭐 결혼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꼭 참조하세요.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1인 여성 가구로 산 여성들이 제일 걱정거리가 경제라는 거를 아시고 결혼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마통을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축을 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확실히 요즘은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외로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혼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미리미리 취미생활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이면 취미생활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부담이 작게 들어가는 취미생활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비혼 1인 남성 가구로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혼하겠다는 여성분들 제발 40대 50대에도 이런 삶을 살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 한번 보면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아, 이건 댓글이 아니고 제가 쓴 건데, 아니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봤는데,
그 아프리카 TV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인데 여자 BJ들인 것 같은데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게 뭐 잠방이라고 하나요? 잠방? 뭐 24시간 미션 중, 뭐 오늘의 병풍선, 뭐 이렇게 하고 뭐 수면 양말을 가지고 잠방. 요렇게 지금 잠만 자는데 그 남자아이들이 뭐 대부분은 남자겠죠. 여자들이 여기에다가 뭐 별풍선 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 특히 사이버상에서 이런 물소짓하는 퐁퐁이들, 아니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물소짓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뭐 대화도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도 나누고 그러는데, 아니 잠자는 이런 방송에 왜 후원을 해요? 아니 그나마 노가리라도 까고 이러면 또 이해라도 해. 이거는 노가리 까는 방송도 아니고 그냥 잠자는 방송인데 여기다가도 지금 별풍선 쏘는 이런 사이버 퐁퐁이들이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예? 그리고 남자분들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면 사실 이런 데다가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자친구하고 연애해야 될 데이트 비용도 부족할 텐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남자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자가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좀 사이버 물소짓, 이런 사이버 퐁퐁이 짓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노가리라도 까는 방송이면 이해라도 하지만 이 잠자고 있는 거에다가 왜 별풍선을 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딩크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딩크를 유지 중이고 개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비자발적 딩크는 그렇지만은 뭐 자발적 딩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어서 싱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전에 나왔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무자녀 부부하고 유자녀 부부하고 결혼 만족도를 비교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뭐 압도적으로 높다 이 정도는 아닌데 무자녀 부부가 결혼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무자녀는 딩크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 계획이 있는데 애가 없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애를 안 가진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좀 내용을 보면 요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 만족도는 자발적 무자녀 부부, 이게 바로 댓글 쓰신 분 케이스죠. 그리고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있는데 결혼 만족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거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가 이래요. 특히 자발적 무자녀 부부 중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저도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이 보고서가 있는데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 딩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 결혼을 하든 말든 아이를 낳든 말든 사치를 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세금 지원만 해주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정부도 있고 지자체 같은 데서 여성들 지원하는 거 꽤 있습니다. 1인 여성들. 한 거 엄청 많아요. 남자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차별이죠. 역차별인데 아마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여성들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대부분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표 때문에 해주고 있는 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거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정말 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경제적인 어떤 큰 서포트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지금 워낙 지금 2030 여성들이
역대 세대로 보더라도 가소비가 지금 가장 심한 세대거든요. 과거에 뭐 70년대생, 뭐 60년대생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가소비가 심해요. 전혀 돈을 안 모아요. 뭐 이들은 지금 뭐 출산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나중에 퐁퐁이 만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제 요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남자들이 되게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얼마 모았는가 딱 보고 직장 생활 얼마 정도 했는 거 딱 계산 때려가지고 아, 얘 보니까 소비 습관이 영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돈도 모으기도 힘들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과거에는 좀 넘어간 경우가 은근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거로 지금 저는 이런 소비 습관이 안 좋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그러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어중간한 여자들이 돈을 안 모았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 원하는 대로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거는 저도 상관 안 하는데 제발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정부나 지자체한테 계속 해줘 하는 게 여기에 남자들의 세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민폐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거 20년쯤 후에는 사회 문제가 되겠군. 소득 최하위 계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0년 정도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대한민국 82년 김지영 세대 밑에 세대들이 그래도 20년 뒤까지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서포트, 뭐 연금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거기서 서포트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뭐 유산 받는, 상속받는 그런 재산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지금 뭐 586 세대분들 보면 노후 준비가 물론 그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노후 준비가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부동산 한 채 말고는 거의 금융자산이 없어요. 금융자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정도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딸한테 줄 수 있을 건데 저는 예전에도 그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이 5년 정도? 뭐 한 5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봐도 10년 뒤부터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원화 가치로는 버틸 수는 있겠지만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저는 결국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아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비혼이라고 외치는 여성분들 나중에 결국 결혼도 못하고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서포트를 해줬던 것도 없어지게 되면 그게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